안녕하십니까, 신종우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 2주차 재택 수업하고 있죠? 많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 보고요. 그 종식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재택 수업에 온라인 주도적으로 학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 부분은 2주차 이 총이치 특징 구조적인 부분과 같이 좀 연결되어지는데요. 2주차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 조금 더 보충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2주차 선행학습 후 여러분 이 코멘트와 질문 올려준 것들을 보니까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더 이 질문의 영역을 답변의 형상으로 같이 한번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의 특징 및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총이치의 특징은 뭘까요? 총이치의 특징, 무치학에서의 인공대치물에 이 완전 틀니를 한자 구강의 기능과 심미의 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러한 부분이 총이치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인지와 그리고 개념에 이 포커싱은 다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총이치의 특징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개념을 이제 정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해선에서 머리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총이치의 특징,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학습하면서 혼자 이렇게 한번 스피치를 해보면 어떨까요?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죠. 지지와 유지와 안정,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균형적으로 융합되어졌을 때 이 한자 구강에서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무치하게 더 이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잔존 치조제와 구강 내의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만족도 높은 이 컴플리덴처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와 유지와 안정의 이 세 박자가 완전한 균형의 융합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학생들이 이 노인 한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대부분 틀니 제공에서의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장착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 불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아프고 저작하는데 불편하고 그리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지지와 유지와 안정의 이 세 박자의 융합이 좀 더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 안정적인 부분, 한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져 있는 틀니가 이제 움직임에 없이 안정적으로 붙어서 저작의 기능과 심미의 기능으로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여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세대에 와 있죠.
근데 요 근래 100세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150세의 세대가 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100세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이 구성, 국왕 내의 이 치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현재 이 할머니는 102세의 할머니로 자녀들로부터 이 축하의 생신의 케이크, 이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티의 한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02세의 할머니의 연령, 축복받을 삶이지만 자녀들 앞에서의 이 촛불을 끄고자 할 때에 이 틀니가 빠져나오는 이 불편함의 난처함,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왜 틀니가 기능적으로 접착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올까요? 단지 이 바람 부는 이 정도로도 틀니가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실제 저작 기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 이러한 노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될 틀니가 이러한 난처한 틀니로 제작이 되어져 보내진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틀니를 만드는 직업이 아닌 이 틀니를 만드는 부분에서 필요한 이 이론적인 배경을 완전하게 나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손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열악한 노인들의 구강의 만족도를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행복의 전도사라고 2주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100세 시대의 이 오복 중에 하나. 근데 100세 이 할머니가 치아가 있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래도 이 컴플리덴처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삶의 영위에 다소 조금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틀니의 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또 안정적인 부분의 영상을 또 한번 볼까요?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져 있는 이 틀니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 이 다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이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번 3주차의 질문입니다.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 기공사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구강 내에 장착되어진 이 상악 의치의 안정성, 전치부, 구치부를 눌러줌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강 내에 장착되어지는 부분, 사실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만족도 높은 총위치, 과연 환자 구강의 조건, 그리고 치과 기공사와 치과 의사와의 이 삼박자의 이 융합 또한 굉장히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정도면 사실 떨어지지 않고 장착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성공적인 총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위치의 종류로 들어와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었죠. 이 파이널 덴처라고 하는 이 연구위치, 이 치유된 상태에서 제작하고 장착해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러한 덴처를 우리가 이 파이널, 이 컨벤셔널 컴플릿 덴처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죠. 두 번째에 임시의치, 템포러리 덴처라고 했고요. 이 템포러리 덴처의 중요성은 뭐죠? 연구의치를 장착하는 과정까지 환자 구강의 기능 심미 그리고 환자 구강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받아 연구의치로 전환되어지는 이 프로세서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임시의치다 이겁니다. 그리고 피계의치는 뭘까요? 즉 이제 5분 전 12시 사실 잔존되어진 루트의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루트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파샬 덴처에서의 무치약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상황에서의 5분 전 12시에 오버덴처 피게이치, 즉 루트에 예를 들어서 똑딱이 단추시계의 원리의 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메일과 피메일의 유지 기전으로 우리가 서로 끼어지면 이 열악한 무치약에서의 탈락되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버덴처의 이 피게이치, 그리고 신의 영역을 도전한다고 하는 임플란트 덴처, 내시그치가 되겠죠. 즉 자연 치아가 아닌 이 치조제 상황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컴플릿 덴처를 할 수 없는 조건, 너무 치조의 퇴축에 의해서 치조로 유지 기전을 얻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 또는 치조는 다소 있지만 뺐다 꼈다 하는 이 불편함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임플란트 덴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본에다가 자연치아 대신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이 금속의 루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이 본과 결합시킨 다음 상부에 상부에 컴플릿 덴처를 제작해주는 이 임플란트 덴처, 그리고 하나의 여벌을 복제해내는 이 컴플릿 덴처에서의 이 두플리케이팅, 우리가 안경을 하나, 스페어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동일한 이 의치를 하나 복제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적 의치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나비치,
즉, 왜 나비치라고 하는 이 총이치에서의 프라이머리 1차 파트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이 나비치를 시작했을 때 양호할 경우 단단한 수지의치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이치 제작 과정은 1차의 프라이머리의 나비치와 세칸의 수지의치의 이 아크릴, 이 과정으로 나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즉시의치의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3주차에서는 실제 한자 구강에서 발치하여지고 그리고 발치되어지는 즉시 이 임시의치를 장착해주는 임상의 범위로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즉시의치, 과연 뭘까요? 자연치아를 발거한 즉시 장착하기 위하여 발치 전에 미리 제작되는 총이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번 2주차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즉시의치 개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즉시의치는 즉 파샬 덴처에서 총이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연치아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경우, 치주라든지 기타 개인의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에 의해서, 구강질환의 요인에 의해서 잔존되어진 치아의 수명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을 때 치아를 다 발거하고 치유된 다음에 총이치를 제작하는 이러한 순서가 아닌 발거될 치아를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예견된 치아를 기공실에서 모형에서 삭제하고 제작한 이 의치를 치료실로 갖다 놓고 치료실에서 발거하는 즉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시켜서 이 치유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의치가 즉시 의치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즉시 의치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시 의치는 이 완전 치유될 때까지 이 임시 의치로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자 구강에서 발거하고 이 의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발거될 치아에 예견되어진 부분, 즉 인상을 먼저 얻어내고 얻어진 상태에서 치료실에서 모형상에서 자연치아를 탈락시키고 임시의치를 만듭니다. 이 만들어진 임시의치를 치료실에 보내주면 치료실에서는 이제 발거될 치아를 이렇게 다 발거하고 이 상태로 환자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혹시 환자가 집으로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강 내의 이 열악한 조건, 이 치료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발거되는 즉시 환자의 이 구강의 심미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은 완전히 소실되고 없죠. 이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무치약으로 기다리고 있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환자를 떠나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에 의해서 잇몸으로라도 뭔가를 먹고 살자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꾸 뭔가를 저작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에서 앞골에 퇴행이 되어지고 앞골이 상악과 하악골이 약간 서로 이런 퇴행성에 의해서 뭔가 이 조화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너진 상태에서 파이널 덴처를 진행하기 위해서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치료실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연 치열에서 가졌던 이 교합의 모든 부분은 이 무치약으로 전이 되어지는 순간 소실되어졌고요. 그리고 앞골의 변화에 의해서 교합의 양태까지 다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이 상태에서 파이널 덴처를 성공적으로
만족감 높게 우리가 제작한다라고 하는 범위는 사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살펴보면 뭘까요? 자연 치열에서 있었던 이 한자의 교합의 이런 모든 부분을 임시의치로 승계받고 그리고 발거하는 즉시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한자의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한자의 기능적인 교합의 부분 그리고 이 발거한 이러한 부분에 이 임시의치가 커버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즉시의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즉시의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즉시의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다소 떨어지지만 무취학인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구강보다는 그래도 임시의치라고 하는 이 즉시의치가 한자 구강 내에 끼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고 만족도의 이 저하는 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여러분들 이 무취학으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즉시의치에 우리가 꼭 컴플리덴체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서 치아 발거하고 치아의 이 치조의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사용하는 이 음시의치가 즉시의치다 이겁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다소 임상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발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조금 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치과 기공사로서의 치료적인 범위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범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아를 임시로 끼우고 있었던 브릿지를 빼내고 지금 치아를 발치하고 있죠. 이미 치주염에 의해서 심하게 움직이는 이 풍치라고 하는 치아들, 일단 움직이는 범위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우식성에 의해서는 우리가 충전물에서 보충할 수 있지만 치아가 움직여지는 범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강 내에 장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위. 자, 발거하는 범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나갑니다. 지금 치료실에서 환자 구강 내에 치아를 발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치아를 발치를 해버리면 환자 구강에서의 개인이 가졌던 교합의 특성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치하기 전에 즉시의치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좌측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발거할 치아를 가령하고 발거하기 전에 먼저 인상을 얻어서요. 인상체에서 이 모형을 만들어서 기공실에서 미리 제작한 의치가 즉시의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다 놓고 발거하는 즉시 이제 끼워주는 이 임시의치의 즉시의치. 더 한번 볼까요?
조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환자의 구강의 조건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치아를 흔들리는 치아는 다 발거했고요. 이제 이 발거된 부분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봉합을 해야 되겠죠. 구강의 중요성 굉장히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삶에서의 기능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될 이 틀니보다도 자연 치아의 보존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발관 자리를 이제 봉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봉합 후에 이 치조가 완전히 이제 치유될 때까지의 시간이 사실 환자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또는 1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이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즉시의치를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다소 환자의 삶에서의 이 문제를 좀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이 의치는 상당히 유용하다 이겁니다. 자, 봉합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지금 환자 앞에서 치료실의 치과 의사가 지금 임시의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발거하는 즉시 지금 이 의치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사실 발거하기 전에 교합의 형상을 그대로 양도받는다고 할까요? 인도받는다고 할까요?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환자 특성의 교합을 그대로 보존받는다고 하는 이 즉시의치의 임시의치, 참 유용한 프로세서의 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주차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 그리고 총이치의 특성의 이 특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3주차에 배운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이치라고 하는 이 보철이 이 환자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지지의 서포트와 유지의 리텐션 그리고 안정의 세 가지가 이제 융합될 때만이 이 만족도하고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 덴처에 이 구강에서 이 장착되어지는 이 기능을 위한 이런 부분의 요소적인 부분, 특히 100세 할머니의 이 생일 축하 자리, 이 자리에 이 틀니가 빠져나오는 이 해프닝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웃고
볼 수 있지만 나름 치과 기공사로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게 뭘까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이치의 여러 종류 중 우리가 연구의치의 성공적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시의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5분 전 12시에 오버덴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는 임플란트 덴처라고 하는 메시의치가 있었고요. 하나를 더 복제한다라고 하는 카피한다라고 하는 이 복제의치, 그리고 나비치의 왁스의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학습을 했던 이 즉시의치. 즉시의치의 중요성 참 중요하죠. 즉시의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발치하고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이 조건은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작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남하고의 대화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또한 제일 마음의 안정감 또한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즉시의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치유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즉시의치가 파이널 덴처 제작 과정까지 좀 더 이 환자의 삶에서의 하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 중에 이 즉시의치의 만족도 그리 높지는 않겠죠? 왜 그럴까요? 인상에서 얻어진 인상체의 모형에서 얻어진 틀니가 아니고요. 잔존 치아에서 인상을 떴고 그 인상체에서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고 기공사가 임의적으로 치아를 석고상에서 잘라내고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 구강에 끼우는 부분에 대한 이 만족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러한 약간의 만족도의 불편함은 뒤로 하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 임시의치, 즉시의치. 반드시 파이널 덴처의 프로세서 중에 있어야 될 하나의 이 필수 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주차 재택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3주차에 이 해부학적인 명칭을 좀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질문의 내용 중에 이 즉시의치 부분에 이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시의치의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즉시의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임상의 치료실 파트의 영상을 다시 한번 꾸며서 한번 보충의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불편함의 이 재택 수업, 교수 또한 어렵고요. 여러분 또한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름 불편함 조금 지나다 보면 해결될 거라 보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이 면대면 교실에서의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의 한 축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또는 원격 수업, 다음 4주차부터는 여러분들과 이제 이 원격 수업으로 실제 교실 수업과 동일한 이 화상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의 학습은 원격의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면대면의 실습 과목은 우리가 이 실습실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21세기 온라인 시대에 하나의 바꿔줘야 될 교육의 패러다임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신종우 교수가 요즘 많은 매거진이나 뉴스를 통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신종우 교수는 치과 기공과 교수이지만 한국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교육의 혁신가로 나름 이 목도 충실하게 제가 지금 사회 공헌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삶의 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러한 부분 신종우 교수가 잘 안내할 수 있고요. 신종우 교수와 뭔가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 언제라도 개인톡을 주시고요. 언제라도 전화를 줘서 여러분이 가지고 와 있는 신한대학에서의 여러분의 비전, 제가 가급적이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통의 자리 원하고요. 오늘 3주차 종이치의 특징과 그리고 종류와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즉시의치의 중요성,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차에서는 이 국왕의 해부학적인 명칭, 한자 이 무치학에서의 이름 또는 그 명칭에 대한 역할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총이치 보철을 치료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으로 만족도 높은 틀니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3주차 재택 수업의 영상 마치고 4주차의 하상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부터의 하상 수업도 이런 식의 온라인 영상은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충분히 하고 오면 선행학습에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하상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